공인의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이나 과거 행적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며 그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때때로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별다른 제재 없이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 대중의 용서와 연예계의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유기배우 변우민. 연예인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존재이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대중에게 모범이 되거나 반면교사가 되기도 한다. 배우 변우민은 1990년대에 여러 작품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단순한 연기력이나 커리어보다도 변격 비리라는 오명과 함께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다. 그가 연루된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닌 국가적 의무를 기만한 심각한 범죄였다. 1992년 그는 지인의 교통사고 진단서를 자신의 것으로 위조하여 변경 면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당시 병무청의 조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고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특히 병역 문제에 있어 국민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한국 사회에서 유명인의 병역 기피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도덕적 파산으로 간주된다. 당시 많은 청년들이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작까지 감행한 행위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해당 사건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변호호는 한동안 연예계에서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연기 활동을 재개했고 현재까지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복귀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은 만큼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은 공인이 저지른 본질적인 도덕적 결함은 단순히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라면 단순히 법적 처벌을 끝으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변호의 사례는 연예계의 윤리 기준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인의 사회적 책임은 과연 일시적인 자숙으로 회복 가능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진다. 범죄에 대한 대가와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5위 가수 박선주. 음악적 실력과 감성을 두루 갖춘 가수 박선주는 한때 대중에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각인되었으며 무대 위에서 깊이 있는 목소리로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솔로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며 보컬 디렉터와 작곡가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화려한 음악적 이력 이면에는 반복된 범죄와 부주의한 행동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2008년 마약 투약 혐의, 2009년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 등으로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두 번의 실수로 보기에는 그 빈도와 범위가 너무 작고 사회적 기준으로도 명백한 범법 행위들이었다. 특히 마약 사용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인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그녀의 사건들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난 것이 아니다. 대중의 실망은 곧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고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음악 활동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박선주는 일정 기간 자숙 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심사위원으로서 출연하거나 신인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역할도 맡으며 점차 다시 대중의 앞에 서게 되었다. 이는 그녀의 음악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일부 대중은 그녀의 복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공인으로서 반복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연예인의 복귀는 단지 능력과 실력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자격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이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결국 대중의 용서와 망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박선주의 사례는 실력 있는 아티스트의 복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연예계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떠올리게 한다. 단지 자숙 기간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리셋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복귀는 또 다른 사회적 책임 회피일 뿐이다. 4위 배우 김지수. 배우 김지수는 세련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배우라는 직업을 넘어서 음주운전 논란의 반복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회자된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이 행위가 한두 번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크다. 2000년 김지수는 첫 번째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으며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강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0년 그녀는 또다시 음주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며 대중의 실망을 샀다.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난 것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여겨진다. 게다가 2018년에는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적발되며 그녀는 사실상 음주운전 3관왕 또는 그랜드슬램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이며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배우 김지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정 기간 활동을 중단한 뒤 다시 방송계에 복귀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등장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복귀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반성과 책임감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녀의 사례는 단순히 실력 있는 배우의 복귀를 넘어 연예계가 반복적 범죄에도 관대하게 대처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연예인이란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직업이며 그 사랑은 단지 연기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공인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인물에게 사회는 과연 어디까지 기회를 허용해야 하는가? 김지수의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완전히 내리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3위 배우 주지훈. 배우 주지훈은 2000년대 후반 모델 출신의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적인 마스크를 바탕으로 드라마와 영화계에서 빠르게 주목받았다. 그는 차세대 스타로 기대를 모았으며 연기력에서도 호평을 받는 등 화려한 커리어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가 대중 앞에 세워놓은 기대는 2008년 마약 사건으로 인해 큰 균열을 맞게 된다. 당시 주지훈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2차례 이상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사실이 보도되자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그는 단순히 연루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델과 배우로서 쌓아온 커리어 역시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마약은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이며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법적 처벌 이후 그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주지훈은 어느 정도 사라졌고 다시 그를 대중의 시선 앞에 세운 것은 몇 년 후의 조심스러운 복귀였다. 흥미로운 점은 복귀 이후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이미지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스릴러 사극 장르에서 활약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의 복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과거의 잘못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마약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자숙과 빠른 복귀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특히 다른 마약 사건 연예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복귀해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간 점은 용서의 기준이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주지훈의 사례는 연예인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짚어보게 한다. 분명 그는 뛰어난 배우이며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된다. 2위 배우 이경영. 오늘날 충무로와 브라운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조연 배우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경영은 그의 탁월한 연기력과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대중이 간과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다. 바로 그가 과거에 저지른 심각한 성범죄다. 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연예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되묻게 하는 본질적인 윤리적 문제로 이어진다. 2001년 이경영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고생에게 영화 출연을 제안하며 접근했고 결국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사적 관계가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상대를 기만하고 착취한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였다. 영화 제작자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꿈을 미끼로 다가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위계에 의한 성범죄로 분류되었다. 법원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사회는 그를 향해 등 돌렸다. 해당 사건은 당시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으며 그로 인해 이경영은 연예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했고 여러 해 동안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그가 몇 년 후부터 점차 다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자연스럽게 연예계로 복귀했다는 점이다. 특히 조연이나 단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던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캐릭터를 맡으며
존재감을 다시 확장시켰고 최근에는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복귀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찝찝함과 불편함을 남긴다. 성범죄라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연예계의 도덕적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사라지고 가해자의 복귀와 성공만 조명되는 현실은 사회 전반의 권력 중심적 시선과 피해자 망각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았으니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인의 활동에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는 도덕성과 상징성이 요구된다. 이경영의 사례는 단순히 한 배우의 복귀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성범죄자에게 얼마나 쉽게 기회를 다시 주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예술성과 연기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심각한 범죄를 덮는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결국 이경영의 현재 위치는 단순한 성공이라기보다 사회적 기억의 결핍과 연예계 내부의 침묵, 그리고 상업적 가치가 윤리보다 우선된 결과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에게 필요한 자격은 단순한 재능인가? 아니면 올바른 인간됨인가? 1위 박나래. 개그우먼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박나래는 유쾌한 이미지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국민 MC급 입지로 성장한 그녀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유튜브 웹 예능 우의 한 장면으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에는 큰 균열이 생기게 된다. 해당 콘텐츠에서 박나래는 성인 장난감을 소개하던 중 과도하게 성적인 발언과 아닌 제스처를 했고 이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명백히 성인 콘텐츠로 명시되지 않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박나래를 향해 성희롱 논란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 일부에서 자진 하차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모든 언행에 책임을 느낀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공인의 언행은 더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일부는 개그의 맥락이었다며 비교적 관대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한 연예인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사회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그와 성희롱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여성 연예인이 성적인 개그를 했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비난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이중잣대 논란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후 박나래는 몇 개월간의 자숙 기간을 거친 뒤 다시 방송에 복귀하였다. 그녀는 복귀 후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과거와는 다른 이미지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대중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그녀를 응원하고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며 공인의 복귀 기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과연 연예인의 실수는 어느 정도까지 용서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중은 반성과 복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박나래의 사례는 단순한 연예인 논란을 넘어 공인의 언행에 대한 사회적 기준, 그리고 대중의 기억과 용서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거나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